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서비스 전략론의 챕터 1, 서비스 품질 관리 시스템의 이해와 실행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부분에서는 서비스 청사진이 이제 나옵니다. 이 부분도 시험이 정말 좋아하는, 정말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서비스 청사진. 자, 그러면 서비스 청사진이라는 건 무엇인가 먼저 한번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서비스 청사진이라는 것은 바로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 이 고객이 경험하는 여정을 중심으로 그림을 그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비스 제공자의 중심의 기준으로 그린 게 아니라는 게 포인트예요. 고객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그림을 그린 것이 포인트입니다. 제가 요거를 내용 설명을 더 하기 전에 교재 보시는 분들은 이제 교재 바로 아래쪽 부분 이제 보시면 되고, 제가 화면을 잠깐 넘겨드릴게요. 요거거든요. 이게 청사진의 구성 요소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구성 요소가 고객의 입장에서 그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서비스 청사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걸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런 걸 청사진, 서비스 블루프린팅이라고 하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회사의 중심이 아니라 고객의 관점에서 설계가 됐다. 이 부분을 포인트로 잡아주세요. 이것을 한 부분은 바로 서비스의 특성이 있죠. 뭐가 있었냐면 무형성도 있었고 이질성, 동시성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의 특성들을 좀 뭔가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 청사진을 만든 거죠. 서비스라는 것 자체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제공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또 생산이랑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사진은 이런 특성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미리미리 파악하고 개선하자. 그러기 위해서 이런 가시화할 수 있는 청사진의 그림을 그려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업무 간의 어떤 연관성을 파악을 하려고 해요. 분석을 해서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개선을 하려고 하는 거죠. 제가 뒷페이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업무 간의 연관성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런 식으로 연결고리를 시각적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실패 가능성을 좀 사전에 파악해서 뭔가 예방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이 서비스 과정에서 문제의 발생 지점이나 실패 지점을 미리미리 좀 예상을 해서 대책을 마련을 할 수가 있겠죠. 특히나 인적 요인으로 인해서 실패를 생길 수 있는 거를 예방하는데 좀 더 훨씬 좋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인적 요소. 그 다음에 관리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공감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엄청난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한눈에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직원들 교육에도 뭔가 제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제가 팁을 적어준 것 중에 하나가 실패 원인 중에 기계적 부인이 크지 않다. 네, 인적 요소가 크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사진 구성 요소. 요거는 여러분 시험이 정말 자주 나와요. 요거 진짜 자주 나오니까 요거는 거의 통암기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표의 그림하고 그 다음에 요게 나와 있는 표 부분들은 그냥 하나의 세트로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세요. 일단 문제에서는 요 위치에다가 제가 여기 파란 색깔 박스 해놨잖아요. 요 그대로 빈칸 남겨놓고 요 빈칸 안에 들어가야 될 단어는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시험 문제 나온 적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요거를 심심해서 박스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 안에 여기 첫 번째는 고객의 행동, 두 번째가 종업원의 행동, 세 번째는 지원 프로세스구나라고 아셔야 되고, 그리고 더 많이 나오는 게 이 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선이 상호작용선이에요. 이 상호작용선을 보시면 누구와 누구 사이예요? 네, 상호작용선은 고객과 종업원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거죠. 그리고 종업원의 행동 중에 가시선과 내부 상호작용선이 있어요. 이 부분은 가시선. 아까 이거 누구의 기준으로 만든 거랬어요? 고객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고객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일석, 그러니까 이 종업원이 움직이는 것들이 보이는 그 선이 이제 가시선이라고 보면 되고, 내부 상호작용선은 이제 지원 프로세스 하는 쪽이랑 종업원이랑 주고받는 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바로 이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평선은 이렇게 상호작용선, 가시선, 내부 상호작용선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었죠. 기억나시죠? 하나, 둘, 셋.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던 거고, 종업원의 행동에는 일선과 후방 종업원의 행동이 있어요. 다시 앞에 종업원의 행동에는 여기 일선과 후방 여기 나눠져 있죠. 이렇게. 그럼 일선은 뭐 하는 행동이 있냐? 바로 주차 안내, 뭐 안내원 상담 이런 거 해당이 돼요. 후방 종업원은
주문, 주사를 준비하는 간호사 이런 거는 물론 고객 환자 앞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뒤에서 제품을 준비하고 정리하고 이런 행동들도 하죠. 네, 고객 행동 지원 프로세스 이건 읽어보시고 그래서 제가 팁을 적어놓은 거는 일선과 후방 종업원 행동 모두 외부에서 이루어진다. 가끔 후방 종업원 행동을 내부에서 이루어진다는 문장이 함정으로 잘 나온다. 자, 일선과 후방 여기 보세요. 일선과 후방 여기에서는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외부 지금 보면 내부에서 이루어진다는 문장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여기인데 여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내부는 이쪽은 신용 포인트 카드 시스템 이런 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지지 않으시면 되십니다. 자, 그래서 서비스 청사진에 작성 5단계가 있는데요. 요거 별표 3개. 요건 단계별로 아예 나와요. 단계별로 뭐 예를 들면 가나 다 해놓고서 다에 해당되는 단계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는 그냥 통합계입니다. 네, 과정 도식화해서 청사진 수정까지. 자, 그러면 이왕이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시고 들어가면 좋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과정 도식화 부분으로 한번 가보면 이 과정 도식화 자체도 서비스의 어떤 전달 과정을 처음에 뭐예요? 그림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한눈에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디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를 미리 점검을 하는 거죠. 실패 가능점 확인.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각 단계별로 서비스 제공에 걸리는 시간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수익성 분석으로 들어가서 서비스 제공할 때 비용 대비 이런 수익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봐요. 뭐 돈이 좀 되는 서비스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좀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마지막이 청사진을 수정한다. 그래서 시장조사 결과도 반영해서 업데이트도 하고 뭔가 개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결로 여러분이 요 5가지 부분으로 정리를 해주시고요. 일단 중심은 사용자예요. 사용자고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를 한다. 자,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서비스 디자인 계속 이제 이어서 넘어오면 이런 서비스 우리 지금 청사진 디자인 하는 거잖아요. 이 디자인 하는 부분에서 디자인의 특성을 보면 시스템화 그리고 유용성, 일관성, 지속성이 이 청사진 디자인의 특성. 그리고 5원칙을 보면 중심은 사용자 그리고 이해관계자 모두가 참여하는 거. 모두의 입장에서 함께 다 반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서비스 디자인의 방법론의 아이디어 발산 기법. 이거는 브레인스토밍으로 한다. 그리고 마인드맵.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여러분. 서비스 청사진에 또 서비스 디자인을 할 때 발산 기법은 이렇게 가로 해놓고 2개를 해놓고 뭐와 뭐다. 이거 찾는 거. 우리는 알고 있죠, 뭐예요? 브레인스토밍 그리고 마인드맵. 이 2가지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비스 모니터링의 기본 구조로 한번 들어가 보면 이 서비스 모니터링을 하는 목적이 있더라. 이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우선은 첫 번째는 이 모니터링을 하는 거는 한마디로 직원들이 얼마나 서비스를 또 잘 제공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부족한 게 있으면 능력 개발을 하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직원들의 잠재 능력을 좀 발견하고 개발을 하기 위한 게 있어요. 그리고 평가를 해서 어떤 보상의 근거로 좀 성과를 객관화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직원들의 평가 및 보상을 위해서 성과를 평가합니다. 여기서 함정은 평가를 하는 것이지 통제를 하기 위함은 아니에요. 제가 여기 적어놨죠. 평가입니다. 네. 그리고 품질 관리도 되겠죠. 네, 품질 관리도 될 거고 매뉴얼 작성해서 뭔가 교육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상담사가 이런 조직 정책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좀 관리하고 지원도 가능할 겁니다.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고 운영 효율성의 제고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미리 이렇게 교육도 진행을 하고 개선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모니터링을 한다. 즉 서비스 모니터링은 왜 하냐, 기본 구조가 뭐냐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직원 역량 개발, 통제 아니고 뭐다? 평가. 그리고 그런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뭐 해주려고? 보상해주려고. 그러면 그게 자연스럽게 누구로 이어져요? 고객 만족. 그러면 회사의 성과도 개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포인트는 회사의 수익 창출이 목적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서비스 모니터링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직원의 능력 개발이다 라는 게 더 큰 목적이다. 이 팁을 꼭 체크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런 서비스 모니터링을 하는 요소들은 어떤 게 있는가? 자, 이 부분은 크게 지금 6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죠.
자, 이것도 여러분 통암기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평가표의 3대 점검 요소는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3대예요. 신뢰, 공정, 유형. 예, 유용이고. 자, 신뢰성. 이거는 이제 모니터링을 할 때, 모니터링이 뭐예요? 지켜보는 거잖아요. 어떻게 고객한테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신뢰성이라고 하면 누가 봐도, 누가 해도 뭔가 비슷한 결과가 아무래도 나와야겠죠. 동일한 방법으로 누가 모니터링을 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게 그 모니터링에 대한 신뢰도가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뢰성은 그러한 의미입니다. 차별성. 네, 이거는 스킬이나 분야 차이를 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수 직원을 좀 보상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겠죠. 그리고 3번이 대표성. 이거는 전체를 대표하는 측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좀 표준 추출로 인해서 서비스 전체의 특성과 수준을 좀 평가한다. 타당성은 고객 경험이나 뭔가 점수가 좀 일치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 모니터링 점수가 고객 실제 체감하는 거랑 비슷하다, 일치하다라고 느끼겠죠. 그 다음에 유용성. 이거는 정말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가, 의미가 있는가. 이 모니터링 결과가 조직이나 어떤 고객한테 영향이 있어야지, 영향도 없는 거는 뭐 할 의미가 없죠. 마지막 객관성.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객관성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비스 모니터링 유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유형에는 이것도 시험 정말 많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링의 대상자는 고객이랑 바로 접점하고 있는 상담사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책임자는 품질 관리자 QAA 얘가 담당한다. 그래서 사이드 바이 사이드 슬라이드 요거 약간 비교해서 많이 나오기도 하고 좀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사이드 바이 사이드는 바로 상담사 옆에 앉아서 관리자가 그 콜을 경청하는 거예요. 장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장점은 즉각적으로 가능한데 단점은 일단 하는 사람 옆에서 상사가 내가 하는 걸 그대로 듣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너무 스트레스도. 그러니까 약간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똑같이 QA 관리자 입장에서는 시간 많이 투자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일런트 모니터링. 이거는 다른 장소에서 몰래 듣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장단점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동료 모니터링. 상담사가 동료의 콜을 모니터해서 피드백 제공하는 방식. 이제 장점은 권한 부여 또는 직무 충실도가 좋은 환경을 또 지원도 해주고, 관리자는 시간을 아낄 수가 있지만 단점은 동료의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직원을 또 잘 선별을 해야 될 거예요. 아무나 제 거 벤치마킹 해봐 이럴 수 없잖아요. 그리고 미스터리 콜. 미스터리 쇼퍼가 고객을 가장해서 연기를 해서 콜을 하는 겁니다. 콜 리코딩, 콜 테이핑. 이거는 리코딩, 녹화하다, 녹음하다죠. 녹음해가지고 무작위로 셀렉해서 모니터링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요 설명을 듣고 어디에 해당이 되는 모니터링 방식인지 이것을 찾을 줄 아셔야 돼요. 네, 다음은 미스터리 쇼핑의 목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은 미스터리 쇼퍼가 고객으로 위장해서 매장에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직원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고객 만족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즉, 직원을 통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응대 서비스 개선을 통해서 고객 만족을 높이는 게 목표더라.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여기도 중요해요. 여러 매장을 방문해서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체크하기 위해서 한 매장만 방문한다. 이런 거 있으면 틀린 거예요. 여러 매장을 방문해서 평가를 해요. 비교 분석합니다. 그리고 마케팅 부분들도 서비스 표준안을 좀 제시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마케팅을 우리가 전략을 수립할 때 도구로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미스터리 쇼퍼는 이러한 성향들을 갖추어야 하는데, 여기서 객관성 같은 역량을 갖추어야 되죠. 근데 가끔씩 시험 문제에 감성적인 성향을 갖추어야 한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어서 이거 나오면 X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품질 평가 시스템으로 우리가 한번 가볼게요. 자, 서비스 보증이 필요한 경우를 보통 이제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보증이 필요한가? 자, 이때는 첫 번째가 고객의 자화 이미지와 연관된 경우, 즉 어떤 이미지나 자신감과 관련된 서비스, 예를 들어서 성형이나 미용 관련된 이러한 것들은 좀 보증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전문 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경우, 예를 들면 의료나 금융 관련된 거예요. 고객이 서비스 자체를 뭔가 평가할 능력이 없을 때 보증이 좀 필요하죠. 그 다음에 반복 구매, 이런 부분들, 예를 들면 뭐 정기 구독해야 되는 거나 병원 진료를 계속해서 가야 된다거나, 네, 이러한 것들, 반복 구매가 기업 성과에 큰 영향을 줄 때는 역시나 보증 자체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산업 이미지가 조금 나쁠 때, 나쁜 이미지가 형성될 때, 이건 예로 들어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예시인데요. 뭐 예를 들면 중고차를 거래한다라던가 보험, 이런 것들은 보통의 사람들이 좀 한 번은 걱정하면서 다가가죠. 혹시나 내가 호구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한번 하죠. 이럴 때는 뭐예요? 이제 이 산업에 계시는 분들은, 고객들이 그런 걸 걱정하니까 뭐 어떠한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좀 보증을 해주는 거죠. 안심하게끔. 그다음에 구전, 이것도 고객의 어떤 평가나 후기가 결정에 영향을 주는 업종들에 해당이 될 겁니다. 즉, 이 서비스 보증이라는 거는 고객의 불안을 좀 완화를 시켜줘서 신뢰를 제공에 좀 필요한 상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서비스 전달 시스템의 종류에는 기능 위주가 있고, 고객화 위주가 있고, 프로젝트 위주가 있어요. 그래서 기능 위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 이 예시랑 연결을 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기능은 기능 위주로 되어 있는 거, 고객화 위주는 고객의 욕구가 세부적으로 좀 다를 경우 주로 사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미용실이나 세탁업 등. 프로젝트 위주의 서비스 전달. 자, 이것도 뭔가 보편적으로 기간이 길어요. 사업 규모도 크고. 그거는 이제 1억 프로젝트, 건축, IT 이런 쪽이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챕터 1의 이론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 문제풀이로 넘어갈게요.